오늘은 수학 문제 거시속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 거시속 공식을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암기를 하지 말고 지난 수학 문제 세 가지와 어떤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수학 문제 세 가지에서 나눗셈의 원리 두 가지, 곱셈의 원리 한 가지를 알면 이 거시속 공식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도 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학 문해력을 하는 시작입니다. 이런 공식을 외워본 적이 있나요? 거, 시, 속. 이런 거를 암기하지 말고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 구하기는 예전에 사과 전체 값을 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 수가 4배로 증가했으니까 4배로 여기 증가했으니까 사과수도 4배로 증가하죠. 여기도 4배로 증가했으니까 사과수도 4배로 증가하죠. 즉 사람 수가 4배 증가한 것만큼 사과수도 4배로 증가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대상만 바꿨죠. 한 사람이 사과 2개 먹는다 해서 1시간에 2m 간다로 바꿨습니다. 4사람이 몇 개를 먹냐 해서 4시간이 몇 미터를 가냐고 바꿨죠. 또 여기 있는 1시간당 2m를 간다는 말은 새로운 단위로 시속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속 2m로 하고, 그러나 한 사람당 사과 2개 먹는다는 단위 명칭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풀이 방법은 똑같겠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1시간에 2m를 간다, 4시간이면 몇 미터를 가겠는가? 당연히 시간이 4배로 증가했으니까 거리도 4배로 증가하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한 거죠. 이렇게 거리를 구합니다. 시간을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서도 보면 똑같죠? 사과를 몇 배로 나누냐는 문제인데, 그걸 알려면 여기에서 2배로 나누니까 사과수를 2배로 나누면 되죠. 즉 사과 2개당 사람 수가 2배로 감소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과수도 2배로 감소해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와 2는 2배로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2배로 감소하죠. 그리고 여기도 시간 2m당 1시간으로 2배로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2배로 감소하죠. 그래서 8 나누기 2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시간 구하는 거죠. 사람 수를 구하는 거나 전체 사람 수를 구하는 거나 전체 시간을 구하는 거는 같죠. 시속을 구하는 건데, 시속은 한 개의 값, 즉 한 사람이 먹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도 1시간에 가는 거리죠. 시속을 구하라니까 자꾸 한 개의 값을 구한다, 1시간에 가는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시속은 한마디로 1시간당 거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리죠. 이 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 말을 잘 못하죠. 여기 보면 여기 당연히 한 명이 몇 개를 먹겠는가? 당연히 4사람이면 여기 8개를 먹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배로 줄어들었죠? 여기 몇 배로 줄어들죠? 4배로 줄어들었으니까 4배로 줄어들면 여기도 2개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4배로 줄어들었고 여기도 4배로 줄어들었으니까 어떻죠? 당연히 시간이 4배로 줄었으니까 거리도 4배로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공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기본 문제가 이렇게 in all 전체 값을 구하는 거, each groups, how many groups라고 하기도 하죠. 이 전체 몫을 구하는 거죠. in each group, 한 개의 값, 각각의 그룹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이 있죠. 이렇게 2에 곱하기 4 몇 배를 해야 요 4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 보고 알죠. 사람이 4명이니까 4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8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되는가?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한 개니까 빨간색이니까 2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노란색입니다. 이게 2배로 증가했으니까 2배로 감소했으니까 2배로 감소하죠. 여기도 4배로 감소했으니까 4배로 감소하죠. 그럼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보고 오죠. 4배로 감소했다는 거. 여기 있는 4배로 감소한 이 노란색 4가 여기다 쓴 겁니다. 이 노란색 4를 사람 수 4명으로 알려준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노란색을 알려면 일단 머릿속에서 사과 2개를 떠올리죠. 전체 사과 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몇 배로 증가했는지를 알아야죠. 사람 수가 4배로 증가한 걸 알죠. 여기도 이 값을 구하려면 사과가 대체 그 몇 살이 먹느냐 이걸 알려면 여기 사과 2개당 한 사람이 먹으니까 당연히 2배로 줄었으니까 여기도 2배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여기도 당연히 여기 8 나누기 그 몇 개를 하는지 알려면 몇 배로 줄어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사람 수가 4배로 줄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사람 수 줄어든 것만큼 줄어들겠죠. 4배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 수로 알려준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니까 4를 곱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한 개니까 한 개 값이 2니까 당연히 빨간색을 곱한 게 아닙니다. 이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 이거를 거리, 시간, 시속으로 말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게 이제 1시간에 가는 거리를 알려줬죠. 이렇게 1시간에 가는 거리를 알려줘서 몇 미터를 갔느냐, 요게 몇 배로 증가했는지 알면 되잖아요. 그거를 시간으로 알려줬죠. 4시간이라고. 그러면 4배로 증가한 거죠. 여기에 있는 1시간은 디폴트 값으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 알려주지는 않죠. 여기도 똑같이 시속 2m죠. 2배로 줄었죠. 이렇게 2배로. 여기도 당연히 2배로 주겠죠. 2m당 1시간 가니까 여기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2m당 2배로 줄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8 나누기 2가 되겠죠. 여기 있는 2는 빨간색 2라기보다는 요 노란색입니다. 여기도 1시간에 몇 미터를 가느냐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 전체 거리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같은 영역이잖아요. 8m를 얼마로 나눠줄 거냐? 그럼 당연히 같은 시간끼리 4배로 줄었으니까 4배로 줄어들죠. 요 방은 똑같죠?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여기에서 2m에다가 몇 배를 하면 전체 거리가 나오느냐? 그건 시간으로 알 수 있죠. 시간배죠. 다시 여기서 8m를 몇 배로 줄이면 시간이 나오느냐? 당연히 여기서 알 수 있죠. 2m당 1시간이니까 2배로 줄였으니까 여기도 2배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도 이제 8m인데 이게 몇 미터로 되느냐? 1시간에 가는 거리가. 그러면 당연히 4시간과 1시간을 비교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4배로 증가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1시간에 4시간이 같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포함제 나눗셈으로 단위가 생략되죠. 단위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4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연두색을 여기다 쓴 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그러면 식 쓸 때 1시간에 2m 간다. 그러면 4시간이면 몇 미터 가냐? 4배로 증가했죠. 여기 4배로 증가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단위가 생략되면 노란색 사가 되는 거죠. 4배. 단위가 없는 4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없는 4시간이 되면 8m로 가죠.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시간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거리끼리 비교하죠. 2m당 8m를 가니까 1m는 4m를 가는 거예요. 약분이 되면 4배인 거죠. 요 4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8 나누기 1시간당 2m로 나누면 여기 있는 미터와 미터가 생략되고 약분되고 이제 8을 4 곱하기 2하면 2도 약분되니까 단위 2m와 2m 없어지니까 이 1시간의 4배가 4시간 나오는 거죠.
그 앞에서는 시간과 시간끼리, 거리는 거리끼리 비교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단위끼리 비교해 볼게요. 이게 2배가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거리 2배 된다는 말은 안 해요. 정확히 말하죠.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4시간당 8m를 가면 1시간에 2m를 간다는 의미지 2배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편의상 그렇게 한 거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1시간에 2m를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2배가 아니라 1시간에 2m로 간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계산상 2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시간이 있으니까 요 4시간당 8m를 여기다 썼죠. 이렇게요. 여기다가 약분이 되고 단위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도 약분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죠? 2m가 남죠. 즉 1시간에 2m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시속은 정확하게 이렇게 8m 나누기 4시간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등분제로 해야 됩니다. 등분제는 확실하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전체 8m가 있으면 1m씩 1시간, 여기 1시간당 4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n each group. 그러니까 in hour. 그러니까 in each hour이죠. 이렇게 1시간당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는 없어지고 이렇게 나눠줬죠. 아직도 남는 게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나눠주면 이렇게 그러면 요 in each group은 요 각 1시간당 2개를 갖고 있는 거죠. 2m를. 그러니까 1시간에 2m 간다는 거죠. 이거를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8m 나누기 4시간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4시간당 8m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4 곱하기 2는 2m, 4 곱하기 1 1시간은 4는 4끼리 나눠주면 당연히 1시간에 2m 간다는 내용입니다. 단위가 그대로 살아있죠. 이걸 등분제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조건 2개를 찾아내는 것이 수학적 문해력인데 여기 보시면 총 묶음의 전체량을 알려고 그러면 당연히 반드시 먼저 생각할 게 한 묶음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총수죠. 한 묶음의 양을 알고 이 한 묶음의 양의 총수를 알면 전체량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량을 알게 되면 이 전체량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게 총 묶음수와 묶음 안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량을 알면 무조건 나눠야죠. 그러니까 총 묶음의 양을 알면 한 묶음의 양으로 나누거나 전체 총 묶음의 양을 알면 또시 한 묶음의 양으로 나누죠. 총 묶음수로 나누거나 한 묶음의 양으로 나누죠. 이거를 공식으로 한 거죠, 사람들이요. 이거를 포함제 곱셈이라 하는데 사과 몇 개를 먹느냐, 즉 총량을 알려면 당연히 뭐라 해야 돼? 첫 번째 한 묶음의 양, 이렇게 한 묶음의 양. 그 다음에 총수, 몇 사람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몇 명이 먹냐, 총 묶음수를 알려면 당연히 먼저 한 묶음의 양을 알아야 그 총 묶음의 수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총 한 묶음의 양을 알면 총 묶음의 양도 알아야 되죠. 이렇게요. 요거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묶음의 양을 알려면 이렇게 한 묶음의 양을 알려면 첫 번째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총 전체량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전체량의 총 묶음수도 알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놨죠. 총 묶음 안의 전체량은 아까 말한 데 이런 그림이죠. 이 그림과 똑같죠? 네? 또 여기 등분제는 한계값을 구하는 거는 한 묶음량을 구하는 거는 반드시 전체량이 먼저 필요하고 총 묶음수가 필요하죠. 이렇게요. 여기도 총 묶음의 수를 구하려면 총 묶음의 양이 필요하고 한 묶음의 양이 나눠줘야 총 묶음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의미죠. 아까 거시속이라는 게 이거를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2가지 조건을 찾아내는 게 수학적 문해력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잘 찾으면 됩니다. 진짜로 몇 개, 총
거리, 총 양을 말하죠. 이거를 당연히 구하려면 한계의 값을 알아야 되고 전체 사람 수를 알아야 되죠. 이거를 말을 바꿔보면 몇 미터를 가는가 전체, 그럼 당연히 뭐죠? 1시간에 가는 거리를 알아야 되고 또 몇 시간이 걸렸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1시간에 2미터를 간다. 그 다음에 뭐죠? 4시간에 몇 미터를 가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다시 포함재 나눗셈을 알려면 여기 몇 명을 알냐는 건데, 당연히 여기 대응되는 사과 전체의 수를 알아야 되고, 다시 또 뭐야? 한 사람이 먹는 사과 개수를 알아야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구하는 것도 몇 시간인지 알려면 당연히 이 몇 시간 전체 시간이니까 전체 시간에 걸린 거리를 알고 다시 1시간에 간 거리를 알면 됩니다. 이게 순서죠. 여기 몇 시간인지 알려면 전체 거리를 알아야 되고, 이게 대응관계처럼 아까 타원에 있었잖아. 타원 막대 모형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2m 가죠.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로, 이렇게 대응관계잖아. 이렇게요. 등분의 나눗셈도 이 몇 개의 값, 한 사람이 몇 개를 먹겠냐를 구하려면 당연히 전체 사람 수와 전체 사과 수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이거를 1시간에 몇 미터를 가느냐를 알려면 전체 시간과 전체 미터를 알아야 되죠. 1시간에 몇 미터를 가는가, 4시간에 8미터를 간다. 이렇게 여기 네모박스 친 거를 전부 다 찾아내는 게 문해력입니다. 이걸 다시 한눈에 바라보면 거시속을 했는데 여기 있는 거리는 전체량을 구한 거고, 거리를 시속으로 나누면 헷갈리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이 된다고 한 건데 이게 포함재거든요. 이쪽에 연두색이. 이게 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시속에 나오는 게 등분제거든요. 이거를 아까 여기 써있죠. 1시간에 몇 미터를 가는가, 4시간에 8미터를 간다. 이거를 시속으로 바꾼 거죠. 시속은 몇 미터인가, 4시간에 8미터를 간다. 이놈의 질문이고, 이 전체량은 당연히 전체량을 구하려면 당연히 1시간의 거리를 알아야 되고 또 4시간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1시간에 2미터를 간다를 다 시속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1시간에 2미터를 간다를 시속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색깔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3개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실제로는 색깔이 하나 더 있죠. 1시간, 이 디폴트 값을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1시간과 4시간 이렇게 비교해야 되거든요. 1시간과 4시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 1시간이 있고 4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비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시간으로 이 시속 2m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죠. 다시 마지막으로 이거 포함재는 1시간에 2m를 간다. 당연히 몇 시간에 8m를 가는가, 당연히 전체 8m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1시간에 가는 거리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1시간에 가는 거리를 시속 2m라는 말을 바꿨죠. 그리고 몇 시간에 8m를 가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바꿨습니다. 이 중요한 거죠. 이 거리를 구하려면 먼저 떠오를 게 이제 녹색에 있잖아요. 거리를 딱 보면 녹색이거든요. 녹색을 전체 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어떤 조건을 먼저 떠올려야 되냐는 거죠. 그거는 1시간에 가는 거리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유니트 향이에요. 한 개의 값이니 한 개의 값을 가지고 떠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전체 거리를 간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막대 모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 막대 모형이요. 제가 막대 모형으로 이제 이런 그림 안 그렸는데 다음 시간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계값을 구하려면 한계값은 어떤 조건을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여기 한계값을 떠올려요. 당연히 전체가 떠올려야 돼요. 한계값이니까. 한계값이면 당연히 떠올릴 게 전체 거리를 떠올리고, 전체 거리가 떠오르면 무조건 나눕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뭘로 나누겠어요? 1시간당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전체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거리를 가는 걸린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전체 거리를 이 전체 시간별로 나눠주는 거죠.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조건을 먼저 떠올려야 될까요? 이게 전체 시간이거든요. 전체 시간이면 전체 거리를 떠올리죠. 전체량인 전체 거리를 알아야 되죠. 왜? 전체량을 떠올리면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이 있죠? 나누면 한개 값밖에 없잖아요. 1시간당 가는 이게 양이잖아요. 거리가 양. 그럼 시속도 뭐죠? 거리잖아요. 1시간당 가는 거리로 나눠 같은 단위끼리 나눴죠. 그럼 뭐가 나와요? 단위가 나오죠. 몇 시간이 1시간에 가는 거리 시속을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